2025년은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강세장 3년차, 그리고 놀라운 수익률, 또한 자산시장 고점이 발생하는, 그래서 빈부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올해는 고난이도 장세예요. 매우 어렵다. 자산시장 가격은 급등할 것인데 증시와 코인, 코스피 모두 반전한다. 하지만 중간중간 큰 폭의 급락 조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포모 때문에 고점에 사고 저점 손절하는 일반 개미들은 계좌가 다 털리는, 주가가 올라감에도 위에서 사고 아래에서 손절, 위에서 사고 손절, 본능대로 하다가 계좌 다 털리는 장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산별, 내가 어떤 자산, 그리고 어떤 시장, 어떤 종목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질 것이다. 또한 올해 시장은 강세장 3년차, 23년부터 크게 올라온 이 시장에 고점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시장으로 보여진다. 누군가는 벼락부자가 됩니다. 이미 강세장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률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돈을 벌었더라도 그 수익률 차이는 매우 크다. 하지만 벌었다면 다행입니다. 누구는 증시가 몇 배 이상 올랐음에도 벼락거지가 된다. 중소형주의 큰 변동성,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루 만에 중소형주 또는 암호화폐, 알트코인 이런 자산들의 큰 변동성, 하루에 40~50% 하락, 레버리지 사용으로 인한 하루에 내 모든 자산의 전액 손실, 이런 것도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고점에 물린 개미들은 반드시 계좌가 모두 털린다. 일반 대형 우량주에 투자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상승장의 끝무렵에서는 변동성 큰 자산들이 크게 올라가고 크게 빠질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 큰 수익률 높은 자산에 개미들의 자금이 몰린다는 거예요. 이게 강세장 끝무렵의 특성이다. 이렇게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 즉 빈부격차가 올 한 해가 지난 다음 매우 크게 나타나는 1년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이기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증시에 좋았다. 2016년, 2017년 트럼프 취임, 이때 이후 빨간색 S&P 500도 상승했지만 특히 M7 크게 올라갑니다. 즉 트럼프는 성장주에 이롭다. 기술주, 성장주에 좋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특성이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1년 뒤에 벌었던 돈 다 뱉어내거나 큰 수익률 혹은 매우 낮은 수익률 혹은 큰 손실 차이가 벌어질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익률 하락을 만드는 기본적인 경기 특성은 지금이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주가 급락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가 상승합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발작을 일으켜요. 이런 금리에 민감한 시장 특성은 빈번한 급락 조정을 가져온다.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때 또한 마이너스 10%대 혹은 그 이상의 급락 조정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다. 한 달, 두 달에 한 번꼴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개미들 다 털고 나서 올렸다. 이러한 특성은 수익률의 급락 또는 손실로 이어지고요. 그동안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한들 초단기에 하루 이틀 혹은 1, 2주에 번 돈 다 뱉어낼 수 있는 게 이번 연도, 이번 장세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가는 급등할 것이고 핵심 자산은 크게 올라가고 특히 몸이 가벼운 중소형주나 알트코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수익률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자금 관리가 되지 않고 본능대로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망한다. 자, CPI, 물가지수가 고개를 들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물가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CPI. 발표가 어떤 결과로 나왔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변동했다. 이때는 그런 이슈가 없다가 다시금 물가의 중요성, 금리 발작이 이슈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3%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런 물가로 인한 추세 긴축이 본격적으로, 즉 금리 인상이 되겠죠. 물론 내년에 금리를 한 번, 두 번밖에 내리지 못한다고 한들 금리 인상은 아니다. 즉 추세 긴축,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본격 긴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위험자산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 다만 2025년은 시장 폭락이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거예요. 강세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략 없이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한다면 무조건 손실이다. 고점에 물리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일단 25년 강세장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본적인 현재 호실적, 여기에 있다. 주가는
실적에 비례하죠.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면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반복하더라도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간다. 실적과 주가는. 우리가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최종 수익률은요, 그 기업이 내는 실적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투자하면 결국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강세장이 시작된 2022년 10월달 이 구간부터 실적은 크게 급증. 특히 이 회색 나스닥의 기울기는 S&P 500의 실적 기울기보다 굉장히 가파르다. 이 이야기는 나스닥, 즉 기술주와 성장주의 집합인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현재는 AI 기반, 트렌드, 기술주, 성장주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 돈을 벌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실적 개선은 올해 2015년에도 지속이 될 거고요. 결국 주가도 이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실적을 기반으로 아직 꺾이지 않았다. 주가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죠. 급락 조정, 잦은 급락 조정. 그리고 이게 꺾이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이 꺾이기 전에 우리가 실적이 꺾였나? 이것을 인지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꺾여요. 뒤에 가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때 실적이 꺾일 것을 시장이 미리 알고 증시가 미리 빠진 것이구나. 그걸 뒤늦게 알게 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가 맞다. 닷컴 버블 직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랠리의 또 하나의 근거, 법인세 인하. 트럼프 시대에 법인세 인하로 S&P 500 수익률 400bp 상승 가능하다. 이런 세금 인하로 인한 기업 실적의 증가.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그 부분이 기업의 이익으로 잡힌다. 법인세 인하, 세금 감소, 실적 증가, 이것으로 이어지고요. 이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왜냐?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적 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 2기 2025년 이 강세장 3년차는 실적 장세 이걸 기반으로 랠리는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자, 올해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특정 가치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말해요. 버블인 거죠. 즉 버블이다. 그냥 버블이 아니라 PER의 버블이다. 멀티플, 배수, PER 배수의 버블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에 얼마나 거품이 끼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느냐. 실적이 1인데 주가가 10이에요. PER 10입니다. 근데 실적은 1인데 주가는 20이다. 그러면 PER 20이다. 이때는 프리미엄이 10배고 이때는 프리미엄이 20배다. 즉 실적이 똑같이 1이더라도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즉 PER에 오버슈팅이 나타나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2025년에 나타날 것이다. 이익이, 이 파란색 선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멀티플은 계속 우상향한다.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적이 꺾일 때까지 PER은 확장되는 것인데, 이익이 꺾이는 구간이 오면 PER도 꺾인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실적이 꺾이면 PER도 꺾인다. PER 언더슈팅이죠. 실적이 좋아지다 꺾이면 PER 꺾인다. 자, 지금은 실적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계속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다 실적이 꺾이면 이 구간이 오면 오버슈팅도 크게 빠진다. 이게 2025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세는 매우 어렵다. 급등에 불나방처럼 뛰어들 것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하락시 고점에 올려서 계좌가 박살이 날 것이다. 이것이 25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지금은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죠. 자, 기준금리가 첫 인하를 가져오는 금리 인하 처음 올라가다 금리의 첫 인하. 이러한 금리가 처음 인하되는 시점, 그 이후 6개월 뒤에는 경기가 반전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인데 첫 금리 인하 일어나고 나서 6개월 뒤 경기는 반등했다. 첫 인하 나오고 나서 경기 반등. 첫 인하, 경기 반등. 첫 인하, 경기 반등. 첫 금리 인하, 경기 반등. 자, 첫 금리 인하가 작년 24년 9월 달에 나왔죠. 경기는 반등한다는 거예요. 즉, 호경기 하에서 유동성이 확장되는 국면이다. 경기는 좋아지고 금리는 내려가서 유동성은 늘어나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불난 데 기름 뿌리는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런 멀티플의 오버슈팅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금리 인하는 어쨌든 단기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3개월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 회복에 반전이 일어난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실적이 꺾이기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주가는 미리 꺾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다. 강세장 3년차.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2025년은 기본적인 강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강세장이다. 자, 그럼 이번 트럼프 2기에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들이 있을까요? 테슬라 관련 섹터, 자율주행 포함입니다. 전기차, 테슬라도 다시 판매량 증가 시작했고 특히 중국 기업들의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업체가 캐즘 때문에 상당 기간 안 좋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테슬라만 주가가 올라왔죠.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효과 그리고 기타 2025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로보택시, 저가 모델 양산, 로봇, 에너지 부문 호조, 사이버 트럭, 자율주행, 그리고 트럼프 모멘텀. 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테슬라만 올라갔는데 전기차도 좋아질 것이다. 25년. 그리고 특히 암호화폐와 금도 지금 횡보 중인데요. 이것도 제가 스터디에서 말씀을 미리 드렸죠. 지금 횡보 구간 끝나면 한파동 더 나온다. 상승.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올라갑니다. 유동성과 트럼프 효과다. 그리고 에너지. AI가 지금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데 AI 인프라의 기본이 바로 에너지예요. 특히 전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기 없으면 AI 못 돌린다. 추론 못 한다. 고성능 AI를 돌릴수록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잡지 못하면 AI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지 못한 자 AI를 가질 수 없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예요. 에너지 독립 그리고 에너지 수출, 에너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AI 우리가 가져간다.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이런 AI는 확산이 됩니다. 그냥 AI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그리고 AI가 묻은 기타 모든 산업들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 급등하는 중소형주들도 보면은 그냥 AI 살짝만 묻었는데 아니면 유동성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몇백 %씩. 그런 장세라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유동성과 정책에 기반해서 성장주 기반, 규제 완화 기반, 호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트럼프라는 인물의 특성에 따라서 2025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저는 이 로봇 시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이 로봇 시장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이끌었던 그러한 기술 혁신 이상으로 이 로봇의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 로봇의 발전성, 가능성, 사용 범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이런 시장이 이제 열리려고 태동하는 시점이다. 이 로봇 시장의 태동을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때고요. 지켜보지 않더라도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은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이익 없이 모멘텀으로 올라가다가 크게 빠지는 구간,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장세, 과대 상승으로 인한 조정, 그리고 마지막 오버슈팅, 그 다음 산업의 쇠퇴까지. 자,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택시, AI 로봇. 이 시장의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도 이 로봇 산업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은 우리가 무시했던 코스피의 반전이 시작되는 해가 될 거예요. 자,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코스피의 PBR, 밸류에이션인데요. OECD 경기선행지수, 코로나 팬데믹 직후 크게 올라왔고요. 지금 올라가는 100 이상에서 경기 확장되는 국면이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싸다 비싸다의 기준인 PBR은 이 경기 사이클을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따라왔다. 같은 경로로 따라왔다. 경기가 좋으면 좋았고 경기가 나쁘면 안 좋았다. 안 좋으면 안 좋고 좋으면 좋았다. 안 좋으면 안 좋고. 근데 지금은 좋아지는 순서다. 근데 코스피는 바닥이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반전하는 경기 사이클은 반전하는 코스피의 모습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25년 코스피 상승도 좋게 보고 있다. 코스피 반전의 이유는 반전하는 경기 사이클과 정말 싼 밸류에이션, 역대급으로 싸다. 정말 어려운 장이자 엄청난 기회의 구간이 될 2025년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 누군가에겐 엄청난 위기가 될 거예요. 1년 뒤 그 차이가,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것은 제 스터디 멤버십, 마켓 인사이트 클럽에 가입한 분과 가입하지 않은 분으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큰 실력의 향상 일어나고 있고요. 1년 뒤 그분들의 실력은 가입하지 않은 분들과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산의 격차도 마찬가지겠죠. 자산 복리와 증식을 2025년 상승효과 마켓 인사이트 클럽에서 함께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저와 함께 기회를 잡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